안녕하세요. 한방에 잡는 여성 건강 채널을 운영하는 한의사 안철우라고 합니다. 30, 40대 중년 여성이 다이어트를 할 때 이전 20대처럼 잘 빠지지 않는 경험 누구나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대부분 검색해 보시면 나이가 들면서 기초 대사량이 줄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가 대부분인데요. 이 현상에서 사실 기초 대사량이 차지하는 비율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그 해결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중년 여성분들께서는 20대를 지나 결혼 및 출산, 육아, 맞벌이 등을 하면서 정말 힘든 삶을 보내고 계실 겁니다. 저도 2010년대부터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365일 한의원과 탕전일을 병행하는 생활을 해왔었는데요. 추석 당일과 설날 당일은 쉬긴 했지만 오랫동안 1년 내내 근무를 지속했던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젊었을 때는 멀쩡하던 몸이 35살이 넘어서부터 갑자기 살이 찌고 면역력이 떨어지며 피부병이 생기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어나면서 제 몸을 돌아와 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365일 일한다는 점에서 중년 여성분들과 저의 상황이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저의 경우 결론적으로 체중을 조절하는 방법을 알게 되고 적용하면서 피부병 및 피로감 등 모든 문제점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집안일에 치이다 보면 살을 빼야지 하면서도 맨날 미루다가 포기하게 되거나 노력하는데도 실패를 거듭해서 살 빼는 게 지긋지긋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20대에는 한두 달 식단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4, 5kg가 감량이 되고 유지가 오래되었는데, 나이가 드니 일단 잘 빠지지도 않고 빠지더라도 바로 요연상으로 체중이 돌아오게 되는 경험, 지금 보고 계시는 구독자님 뿐만이 아닐 겁니다. 저도 30살, 35살쯤 동일한 경험을 했습니다. 칼로리 조절과 운동을 했었는데 폭식으로 칼로리 조절이 무너지거나 운동을 하지 않으니 다시 살이 쪄버리는 악순환을 반복했었습니다. 사실 운동이 가장 강력한 조절 인자긴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30, 40대 중년 여성분들은 운동할 시간이나 에너지가 부족한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년 여성분들의 다이어트 시작은 지방을 태우는 능력을 올리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절식 등의 칼로리 제한, 운동 등은 단기적으로 지방을 태우는 현상에 집중합니다. 평상시에 꾸준히 운동을 해왔거나 20대 때 운동을 열심히 해두셨던 분들은 사실 다시 운동을 재개하는 것만으로도 몸을 만들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인스타나 유튜브에 나오는 한 달 만에 뚱뚱한 몸이 멋진 몸이 되는 사람들은 이미 이전에 쌓아놓은 게 많은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삶에 치여 힘들게 살아온 저 같은 중년 여성분들은 몸에 시간을 투자하거나 좋은 음식보다는 인스턴트 음식에 노출되며 보내온 시간이 많으실 겁니다. 사실 중년이 살 빼기 어려운 이유는 결과적으로 이 노출된 시간이 20대에 비해서 훨씬 더 길기 때문입니다. 신체가 키 성장이 멈출 때까지는 신체 내 인슐린이 훨씬 예민하게 작동하기도 하고 젊음 그 자체로도 건강하기도 해서 신체 내에서 에너지를 합성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에너지 합성의 과다로 인한 인슐린 저항성의 결과물인 당뇨 환자가 10세에서 20세보다 50세 이상이 훨씬 많은 게 그 증거입니다. 10세랑 20세는 50세에 비하면 훨씬 적죠. 그러니까 당뇨 환자가 훨씬 적습니다. 물론 기능 이상과 관련이 없는 일형 당뇨병 등의 비율은 나이와 상관없이 비슷합니다. 성장이 멈추는 그 시점부터 신체는 섭취하는 열량이 풍부할 때는 살을 찌우고 에너지가 부족할 때는 저장해둔 지방을 사용하면서 에너지 대사량을 줄이는 두 가지 방법으로 몸을 유지하게 됩니다. 먹을 것이 많이 부족했던 과거엔 추수가 시작되는 가을에는 열심히 살을 찌우고 봄과 여름엔 살이 빠지면서 신체 대사가 지방 합성과 지방 사용을 왔다 갔다 하며 작동했을 겁니다. 이 대사를 일으키는 열쇠가 바로 당입니다. 당, 말 그대로 설탕인데요. 서울시와 WHO 권장 당 섭취량은 하루에 50g입니다. 이미 대한민국에서는 1980년도부터 50g 섭취가 가능해졌고 요즘에는 평균 130g 정도 섭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땡땡 티라미슈 한 컵에 당류가 32g이 들어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얼마나 당에 노출되어 있는지는 오늘 드시는 음식들의 영양 성분표만 살펴보셔도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당 섭취가 꾸준히 증가하게 되면 신체는 언젠가는 일어날, 예전에는 항상 일어났을 먹을 게 없는 시기를 대비하기 위해 열심히 몸에서 지방 합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20대에는 어떻게 보면 성장기를 제외하면 지방 합성을 한 경력이 3년에서 4년밖에 되지가 않죠. 그리고 합성한 지방은 지방세포라는 창고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 창고는 한번 개수가 늘어나면 다시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한번 살쪘던 사람이 다시 살찌기 쉬운 이유가 이겁니다. 세포 크기가 늘어났다 줄었다만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창고를 한번 세우면 창고 안에 넣을 게 없더라도 창고를 허물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20대 때는 당 섭취량이 줄어서 합성을 안 하면 딱히 창고 개수도 많지 않고 공장의 기계도 아직 쌩쌩할 때라 바로 지방을 태우는 몸 상태로의 전환이 빠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년으로 들어서게 되면서 정제 탄수화물, 인스턴트 식품, 과자, 과당음료 등에 20년에서 30년간 노출된 사람들은 당 섭취가 일시적으로 줄어든다고 해서 지방을 태우는 몸 상태로의 전환이 빠르게 되질 않습니다. 일단 창고마다 지방이 가득 차 있고 오랫동안 과잉 생산으로 인한 기계의 오작동이라 표현할 수 있는 인슐린 저항성 등의 이상 현상부터 해결해야 되는 경우가 많죠. 똑같이 식사량을 줄였는데도 그 결과가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이전에는 당뇨병 발생 평균 나이가 50세였습니다. 지금은 훨씬 그 나이가 빨라지고 있죠. 예전보다 훨씬 더 노출되기 쉬운 정제 탄수화물 및 과당음료, 이온음료 등이 그 원인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대, 40대 중년 여성의 다이어트는 우선은 주변의 환경을 개선하여 정제 탄수화물 등에 노출되는 상황을 줄이고 몸 안에서는 지방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만드는 방법을 다시 재교육하며 단순하게 당장 지방을 태우는 것 말고 바닥을 치고 있는 지방을 태우고 있는 능력을 올리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지방을 태우는 것만 신경 쓴다면 요요 현상을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지방을 태우는 능력을 키우는 것을 한의학에서는 체질 개선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몸의 상황을 바꾼다는 말인데요. 당뇨와 비만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이 체질 개선이 선제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체질 개선과 관련하여 저와 연락하고 싶거나 의견을 보내주시려면 하단의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 앞으로도 체질 개선을 할 수 있는 많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시 채널을 찾으시는데 편리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